밤 11시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 상사가 당신의 보고서를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거든요. 딱 0.5초였는데 지금 당신은 그 장면을 500번 돌려보는 중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온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면 내가 이상한 말을 한 건가? 하면서 불안에 떨고요. 층간소음이 들리면 진짜 미칠 것 같고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고 와도 사흘 내내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이 자책의 고리를 싹 끊어드릴 겁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조금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알면 깜짝 놀라실 텐데 전 세계 사람들 중 15%에서 20%가 당신이랑 비슷한 뇌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5명 중 1명 꼴이죠. 이건 병도 아니고 결함도 아닙니다. 그냥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부터 당신의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9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라는 분이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 오히려 갈등을 아주 강하게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 불편함을 자기 몸으로 고스란히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남의 부탁은 잘 들어주는데 정작 자기 부탁은 잘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 한계치를 넘으면 갑자기 폭발해버리죠. 주변 사람들은 쟤 왜 저래? 괜찮다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론 박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HSP, 매우 예민한 사람. 그런데 연구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 정도가 HSP 성향을 가진다고 하거든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면 750만에서 1,000만 명 수준이고 회사 직원 20명 중 3명에서 4명, 학교 반 학생 30명 중 5명에서 6명꼴로도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뇌영상 연구에서 HSP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특정 차이가 관찰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이 더 활발하게 반응하는 패턴이 보고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이상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 방식이 다르다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14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체크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나요? 통증에 예민한 편인가요? 바쁜 날이 계속되면 방에 틀어박히고 싶나요? 카페인을 먹으면 잠을 못 자나요? 밝은 조명이나 강한 냄새가 힘든가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나나요? 음악이나 미술을 보면 뭔가 울컥하나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나요? 짧은 시간에 일이 많이 몰리면 패닉이 오나요? 주변의 디테일이 잘 보이나요? 폭력 장면을 보면 심하게 불편한가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가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인가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 보이면 어떻게든 편하게 해주고 싶나요? 14개 중에 12개 이상이면 HSP 성향이 매우 강한 편이고 8개 이상이면 HSP 성향이 꽤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몇 개나 해당되셨어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뇌 깊숙한 곳에 아몬드만 한 작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편도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이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지금 내가 위험한가? 를 24시간 감시하는 거죠. 10만 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조상이 숲속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풀숲이 바스락거립니다. 그 순간 편도체가 번개처럼 반응해요. 호랑이다. 도망쳐.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식은땀이 주르륵 나며 근육에 힘이 쫙 들어갑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도망치고 봐야죠.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은 건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호랑이가 있어요? 없잖아요. 맹수도 없는데 편도체는 아직도 원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상사의 찌푸린 얼굴, 단체방의 무반응, 연인의 차가운 목소리 같은 걸 전부 호랑이와 비슷한 위협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편도체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도 생존 위협으로 처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사가 이 보고서 다시 해라고 하면 편도체는 그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 조직에서 쫓겨난다, 돈을 못 번다, 못 산다. 과장이 아니라 몸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편도체가 다 있는데 HSP는 뭐가 다르냐? 같은 자극에도 편도체가 더 쉽게,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SP의 뇌에는 특징이 4가지 더 있다고들 하거든요. 첫 번째, 정보 처리의 깊이. 일반인은 쉴 때 뇌도 좀 쉬는데 HSP는 쉴 때도 외부 정보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상황의 맥락을 읽고 복잡한 정보를 통합하고 연결하는 걸 잘하죠. 그래서 회의 중에도 머릿속은 분석 중이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생각이 너무 많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겁니다. 단점은 쉽게 피곤하고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은 깊이 있는 통찰과 문제 해결력이 뛰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과잉 공감.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의 표정, 행동, 감정을 보면 내 뇌에서 비슷한 반응이 재현되는 신경 메커니즘입니다. 일반인에게도 있는데 HSP는 이 반응의 스위치가 더 쉽게 켜지는 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는 걸 보면 나도 눈물이 나고, 드라마를 보다가 진짜 화가 나고,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다가 내가 더 우울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몸에서 느끼는 것처럼요. 단점은 감정 에너지가 금방 바닥난다는 거고, 장점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상담 치유예술 분야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각의 예민성. HSP는 오감의 역치가 남들보다 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청각으로는 층간소음에 미칠 것 같고, 시각으로는 밝은 조명 아래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후각으로는 향수 냄새에 어지럽고, 촉각으로는 오태그가 긁히는 걸 못 참고, 미각으로는 카페인에 엄청 민감하기도 하죠. 과장이 아니라 뇌가 감각 정보를 더 많이, 더 강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감정의 강도. HSP는 긍정적인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더 깊고 강렬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전율이 오고, 예술 작품을 보면 눈물이 나고, 딸기, 초콜릿 하나에 며칠 동안 행복해지기도 하죠. 친구가 사줬다는 사실 자체에 감동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작은 비난에도 며칠 동안 상처를 받고, 실수 하나에 자책하고, 우울과 불안이 쉽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왜 나는 HSP가 됐을까?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HSP 성향은 타고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모 중 한 명이 예민한 성향이면 자녀도 비슷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곤 하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도 엄청 영향을 미칩니다. 폭력적이거나 불안정한 가정, 반복적인 스트레스, 정서적 방임이나 학대 같은 경험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편도체와 해마의 회로가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겁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해서 공포, 불안 태그를 붙이고, 해마는 기억을 저장해서 과거 경험과 연결하잖아요. 이 둘이 계속 맞물리면 위협 마이너스 기억 회로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무반응이면 편도체가 위협이다 하고 불안을 올리고, 해마가 이 상황은 위험해라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릴 때 아직 아무 일도 없는데 자동으로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위협 데이터베이스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많은 장면이 위협처럼 보이고 사람은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오래가면 신경계가 늘 예민한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처음엔 긴장을 잘하다가 나중엔 신경이 닳아버린 느낌이 오고, 더 나중엔 무기력과 우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HSP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우울이나 불안이 더 자주 동반된다는 보고도 있고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못 바꾸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2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당신의 예민함은 저주가 아니라 특성이다. 둘째, 이 특성을 강점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문제다라는 생각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예민함은 다루는 법만 알면 능력이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HSP가 가진 재능을 5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탁월한 공감 능력.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힘이죠. 그래서 상담, 치료, 간호, 사회복지, HR, 코치, 교사, 멘토 같은 일에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과 신미한. 미묘한 색감의 차이, 음악의 감정 뉘앙스, 공간의 분위기, 문장의 리듬 같은 걸 잘 느끼는 편이거든요. 풍부한 내면의 세계는 창작의 원천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환경을 세심하게 읽어서 갈등을 조기에 감지하고 다른 사람이 놓치는 디테일을 포착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양심과 도덕성. 불공정한 상황을 그냥 넘기기 어렵고 약자에게 마음이 가고 옳음에 대한 감각이 또렷한 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깊은 사랑과 헌신. 감정을 깊게 느끼는 만큼 관계에서도 진정성이 크고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하죠. 좋아요. 이제 당신은 알았습니다. 예민함이 결함이 아니라 특성이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특성이 지금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즉시 실천 가능한 3단계 전략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편도체를 진정시키기입니다. 기억하세요. 편도체는 생각으로만은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긴장하지 말을 100번 되뇌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지만 몸으로는 조절이 됩니다. 저는 이걸 3초 힘 빼기라고 부를게요. 턱을 툭 떨어뜨려서 입을 살짝 벌린 채로 턱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침이 흐를 것 같은 그 느낌까지 가면 더 좋고요. 눈의 초점을 살짝 흐리게 만들어서 허공을 바라보듯 눈 근육에 힘을 빼세요. 어깨를 툭 떨어뜨려서 중력에 맡기듯 내리고 배로 깊게 호흡해서 복부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배를 풍선처럼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배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요. 호랑이가 눈앞에 있는데 턱을 떨어뜨리고 눈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잖아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턱에 힘이 들어가고 눈은 날카롭게 위협을 주시하고 어깨가 올라가고 배가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완되면 편도체는 지금은 안전한가 보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커져요. 언제 쓰냐고요? 상사가 날카로운 말을 던졌을 때, 단체방의 무반응에 불안이 올라올 때, 층간소음에 신경이 곤두설 때, 그때 딱 3초만 멈추고 힘을 빼보세요. 두 번째는 전전두피질을 깨우기입니다. 감정을 단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뇌 반응이 달라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흔히 정서명명이라고 부르는데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나 지금 불안하구나. 창피함이 올라오네. 화가 났다. 이렇게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또렷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추천하는 건 감정일기입니다. 하루 5분만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다를 적는 거예요. 세 번째는 뇌를 다시 훈련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마음챙김 같은 훈련이 일정 기간 이어지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뇌회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핵심은 거창하게가 아니라 하루 5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6가지 마음 습관을 추천해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예를 들면 이렇게요. 어제 나한테 무례했던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을 한번 내려놓는다. 용서, 오늘 지하철에서 나를 밀친 사람도 급했겠지. 나는 연민을 선택한다. 연민, 내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마음으로 안부를 보낸다. 사랑, 상사의 지적도 나를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섞였을 수 있어. 일단 받아들인다. 수용, 오늘 웃어준 카페 직원의 작은 친절에 감사한다. 감사, 오늘도 버텨낸 나를 존중한다. 존중. 왜 이게 효과가 있냐면요.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조금 더 건강한 해석을 반복할 때 전전두피질이 개입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2, 3개월만 꾸준히 해도 생각의 자동 반응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HSP에게 특히 어려운 건 인정 중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단체방의 무반응에 하루 종일 불안해지고 SNS에 좋아요가 적으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 상사가 칭찬을 안 하면 나는 쓸모없어로 가버리죠. 이 고통의 이름은 대개 자기 존중의 결핍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할 때 그 공허함을 타인의 평가로 채우려는 시도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존중을 기술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외심을 나 자신에게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분에 60번에서 100번씩 쉬지 않고 뛰고 여러분의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가 촘촘한 연결망을 만들며 작동하고 여러분은 우주 역사에서 단 한 번뿐인 존재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사실에 가까워요.
그리고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을 차단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누가 길에서 나와 눈을 안 마주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로 가지 말고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나를 못 본 걸 수도 있어로 바꾸는 겁니다. 상사가 회의 중에 내 의견에 즉각 반응을 안 했다고 해서 내 아이디어가 형편없나 봐가 아니라 상사는 다른 안건을 고민하느라 잠깐 반응이 늦었을 수 있어로요. 진실은 세상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냉정한 말이 아니라 해방의 메시지예요. 타인의 행동 대부분은 여러분과 큰 상관이 없고 그들도 자기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행복을 조건에 묶지 마세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할 거야.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연인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조건을 달아버리는 순간 행복은 항상 다음으로 밀립니다. 나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행복을 선택한다.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 오늘 먹을 밥이 있다는 것.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이 무조건적인 행복의 시작이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특별한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가 HSP 성향을 가지고 있고 뇌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이 다른 것뿐이죠. HSP의 4가지 특성은 정보 처리의 깊이, 과잉 공감, 감각의 예민성, 감정의 강도입니다. 그리고 5가지 강점은 탁월한 공감 능력, 창의성과 신미한, 문제 해결 능력, 양심과 도덕성, 깊은 사랑과 헌신이죠. 지금 당장 실천할 전략은 3가지입니다. 1. 3초 힘 빼기로 편도체를 진정시키기. 2. 정서 명명으로 전전두피질을 깨우기. 3. 하루 5분의 작은 습관으로 뇌의 자동 반응을 훈련하기.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딱 5분만 나는 내려놓는다 같은 짧은 문장을 반복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누가 당신을 건드렸을 때 즉각 반응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서 턱을 떨어뜨리고 눈에 힘을 빼고 어깨를 내리세요.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그 작은 멈춤이 쌓이면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론 박사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예민함이 힘든 이유는 잘못돼서가 아니라 아직 다루는 법을 못 배워서다. 당신의 예민함은 관리만 잘하면 누구보다 섬세한 통찰과 신미안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오늘부터 그 예민함을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여 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단지 뇌의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고 이제는 알잖아요. 오늘부터 당신의 평온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심리학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